일어나시고요. 날씨도 춥고 뭐 요즘은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계속 댁에만 계시죠.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좀 잘 챙기시고 뭐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셨던 거 다시 또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129페이지 점유권 나오죠.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점유권 나오는데, 점유권은 물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면서 시험에는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데, 점유권을 잘 이해하셔야 뒤쪽에 뭐 소유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뒤쪽하고 많이 연결돼요. 이 점유권은 좀 잘 이해를 하시는데, 일단 이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걸 점유권이라고 그러냐면, 그냥 어느 물건을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점유한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점유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점유를 하면 그대로 점유권을 가지고 있고, 점유를 잃게 되면 점유권도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점유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건 사실상 지배.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도대체 사실상 지배가 뭐냐 또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이걸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잡으시고, 조금 뭐 한다면 그 물건을 관리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사실상 지배라는 것이 조금 이해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렇기만 하면은 점유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29페이지에 제1절 점유권 총설해 가지고요. 자, 조문 읽지 마시고 밑에 점유제도 의 먼저 보시면, 사실적인 지배 상태를, 이 점유죠, 이걸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자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대로 법률상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 즉 본권, 소유권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일단 그 사실상의 지배 상태, 즉 점유 상태를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이걸 점유권, 점유제도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놈도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럼 도둑놈도 점유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점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본권은 없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물건을 점유를 하죠. 그럼 여러분은 그 점유가 정당하죠. 왜? 본권인, 소유권이라는 본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권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냥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그거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 점유권이라 한다. 밑에 뭐 본권과의 구별했는데 상관이 없고. 자, 130페이지 들어요. 그럼 제2절에 이런 점유는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데, 또 관념적인 것으로서 법에 나와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점유 보조자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점유 보조자가 누구냐 이거 들어가기 전에, 결국은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하고 있냐 안 하느냐, 즉 점유권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핵심인데, 말 뜻에서 보니까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 보조자가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죠. 보조하고 있으니까. 그럼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조해 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점유권이 있으려면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어요. 관리는 하고 있다고요.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는데 점유권은 없어. 좀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법에 정해놨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가게 점원들 가장 대표적으로, 또 편의점 알바생들, 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보조자. 자, 가게 점원들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가게 물건을 관리하죠. 사실상 지배를 이 점원들이나 알바생들이 많이 하죠. 뭐 만지고 정리하고 하고. 그렇다고 그 가게 점원이나 알바생들이 그 가게 편의점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물건 점유는 가게 사장님이죠. 가게 주인. 사장님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항상 그 가게에 붙어 있을 수 없죠. 사람도 만나러 가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골프도 쳐야 되고, 돌아다니까
이 가게 주인의 점유를 이 사람들이 뭐 해주고 있다? 보조해주고 있다. 이걸 점유 보조자라고 그러죠. 이해는 되시죠? 그럼 점유 보조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물건은 뭐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배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권은 없는 사람들이죠. 점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에서 인정되는 각종 효력들은 이 사람한테는 인정되지 않죠. 가장 대표적으로 점유권도 물건이니까 점유권을 누군가 침해했으면 점유권 가진 사람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이걸 점유보호청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점유보조자들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권, 즉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점유자가 아니니까. 자, 130페이지 점유보조자. 자, 195조 조문에서 뭐라고 썼는지 보시면 가사상, 자 집안일이죠. 집안일 도우미 말씀이에요. 도우미. 가사 도우미, 또 영업상, 가게 점원이나 알바생들,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서 타인의 지시를 받아 그 타인이 점유자죠. 그 가게 주인이나 집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타인 지시를 받아서 물건에 대한 뭘 하는 사? 사실상 지배해요. 사실상 지배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실상 지배한 사람이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인, 가게 주인만이 점유자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은 점유 보조자라는 거예요. 자, 1번 다시 점유 보조자에 의해서 괄호 1번의 점유 보조자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예컨대 괄호 2번 갑의 편의점에서 을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랬을 때 그 편의점의 물건에 대해서는 갑이 점유자고 을을 종업원을 점유 보조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내려갑니다. 효과는 동그라미 1번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주, 즉 가게 주인만이 점유자다. 따라서 2번 점유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점유 보호 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그 효과에 대해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미 뭐 알든 모르든 알면 더 좋고 모른다 하더라도 좀 말 뜻에서 보니까 점유자라고 하지 않고 점유 보조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점유권이 없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간접 점유라는 게 나오네요. 그러면 간접 점유하고 있는 간접 점유자도 있겠죠. 그럼 반대, 간접의 반대 뭐예요? 직접이겠죠. 그럼 직접 점유하는 것도 있겠고. 자, 그러면 간접 점유하는 사람을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하는 사람은 직접 점유자. 이제 말로 자꾸 하자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려면 말로 나오니까. 그러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 사람들은 점유자냐, 점유권이 있냐 없냐 그러면 점유자라 다 했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든 직접 점유자든 다 점유권이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그럼 주로 이제 간접 점유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 있는 점유자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권을 침해하는 누군가 있다 그러면 점유권에 의한 점유물 반환 청구, 즉 점유권에 의한 점유 보호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시면 돼. 시험은. 다만 이제 그렇게 해도 문제는 풀지만 도대체 답답해 죽겠단 말이에요. 도대체 얘가 누군지. 근데 이 간접 점유는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뒤쪽하고도 연결되니까. 자,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인데 그 주택을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고 을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겠고 여러분이 임대인이 되겠죠. 그럼 저 주택, 아파트를 누가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나요? 임차인이 직접 점유 사용하고 있겠죠. 직접 점유자라 그런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아파트를 을한테 임대차 해놓고서는 임차인하고 같이 껴서 같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죠. 비워준단 말이에요. 비워서 저 시골에 가서 공기 좋고 물 좋고 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 아파트에서 직접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 아파트의 점유를 잃게 됐냐? 그렇진 않다고 보는 거예요. 뚝 떨어져 있지만 미국 갔어. 미국 임대 놓고 미국에 살고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 임대 놨다고요. 그 우리나라 아파트 점유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미국에서 어떻게 점유해?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에서는. 그것도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점유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시골에 있거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 직접 점유하고 있지는 않고 요 임차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임대인 같은 사람들을 간접점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간접점유자.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그러니까 직접 여기에서 눌러서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점유를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간접점유와 직접점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요 관계가 생기려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임대차라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접점유, 간접점유 얘기가 나오면 물건 빌려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된다고.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임대차나 전세권 같은 거 물건 빌려주죠. 그다음 토지 같은 거 이제 지상권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이거 다 빌려주는 거예요. 또는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물건을 보관시켜 주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걸 임치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사용한다 이런 관계다 그러면은 그 물건을 빌려서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직접점유자. 자, 물건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도 그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 한다? 간접점유자. 그럼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직접점유자고 임대인이 간접점유자 이렇게 하겠죠. 그럼 전세권 관계에서는 전세권자가 직접점유자고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점유자 이렇게 되겠죠. 점유로 바꿔놓으면.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요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를 연결해주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관계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 두 개의 점유를 연결해 주는 거죠. 매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점유 매개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점유 매개 관계. 매개체라는 얘기죠. 요게 있어서 직접점유, 간접점유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130페이지 간접점유에서 194조 조문을 읽어보시면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다 빌리는 거죠. 물론 질권은 담보지만 임치는 보관시켜주는 거예요. 물건을 보관, 창고 같은 거. 기타 관계로 그랬죠. 그러면 지상권부터 뒤에 기타 관계까지 괄호를 치면 그런 관계를 다 한마디로 무슨 관계를 한다고요?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그 타인이 직접 점유자겠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가 간접 점유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간접 점유자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이 사람도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이 사람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저청권,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 나와야죠. 아까 점유보조자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131페이지 맨 꼭대기 2번 간접점유자의 지위에서 1번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점유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상 또는 규정상 적용 배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간접점유자에게도 적용된다 그 얘기인데 그 대표적인 게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정반대 얘기인데 점유보조자는 실제로 자기가 물건을 만지고 뭐 관리하고 정리해, 즉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거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적으로 지금 그 물건을 만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계속 점유는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점유보조자와 간접점유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 131페이지 점유의 모습 보여줘. 점유 모습. 점유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도 지금 보니까 점유는 직접 점유라는 것도 있고 간접 점유라는 것도 있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 외에 점유의 모양새들을 쭉 보자는 얘기인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첫 번째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보는 거예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자, 그러면 점유는 점유니까 이제 자주점유도 점유고 타주점유도 점유자겠죠. 근데 도대체 어떤 걸 자주점유라고 그러고 어떤 걸 타주점유라고 그런 이야기인데 다 점유는 하고 있는데 자, 그 물건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느냐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느냐 이 차이예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이걸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근데 점유는 하고 있지만 소유의 의사가 없이 하는 점유를 이걸 타주점유라고 그래요. 자, 설명 듣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결국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 있냐 없냐 이거겠죠. 그래서 이 소유의 의사를 이해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소유의 의사는, 자, 이게 뭐냐를 또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이제 항상 법이나 판례는 좀 알기 어려운 단어를 자꾸 써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데, 요거 이해는 그 판례나 이런 걸로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언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것, 소유의 의사는 것은 소유자처럼이라는 얘기예요. 소유자처럼. 그럼 소유자처럼 점유하느냐, 소유자처럼 점유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인데, 그럼 소유자처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니, 소유자는 자기 물건이니까 가지려고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가지려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가 그럼 가지려는 거예요. 가지려는 의사를 가지면서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 그렇지 않은 거, 가지려는 게 아니라면 그럼 돌려주겠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가지면서 점유하는 걸 타주점유라고 그런다고요. 자, 이해되셨나요? 아직은 조금 애매한가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타주점유를 먼저 설명하고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만일에 아까 보신 것처럼 임차인도 점유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그러겠죠. 임차인. 예. 여러분의 아파트 임대차 들어오서 점유한 사람,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냐 간접 점유냐 얘기하면 직접 점유자야. 근데 그 사람의 점유는,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가지려고 점유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임차인은 기간 동안만 점유하고 기간 끝나면 돌려줘야지. 예. 그러니까 임차인의 점유는 자주냐 타주냐를 물어볼 때는 타주점유에 해당되는 거예요. 타주점유. 임차인은 가지면 안 되니까. 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해는 하셨어요. 이제 소유의 의사 가지려는 거. 그러면 요걸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자,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면 소유의 의사니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건 아니고 그걸 내심의 의사라고 그래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한다. 의사니까 의사 나오면 맞겠지. 그럼 틀려요. 내심의 의사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점유를 하게 된다면 그 점유를 하게 된 원인 관계가 있겠죠. 그 원인을 보고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권원이라고 그래요. 권원. 말을 자꾸 어렵게 쓰는,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배우시는 거니까 용어를 자꾸 익숙해지면 돼.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자,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제가 우리 판사들은 객관적 뭐 이런 것도 많이 쓴다고 그래요. 일반적, 사회 통념 이런 거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소유의 의사라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려는 의사인데, 그걸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줘야 된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해봅니다. 뭔 얘기냐 도대체 이게. 자, 다시 비교해 보면, 갑의 물건이 있는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고, 자, 아직 이전 등기는 하지 않았는데 잔금 줘가지고 들어가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유자는 아니지만 점유는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 이게 물어본다면, 이 사람의 속마음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 관계를 보라는 거죠. 그 원인 관계를 뭐라 표현한다고요? 권원, 원인. 꼭 점유뿐만 아니라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있을 텐데, 그 권원을 보자는 얘기인데, 여기서 권원이 바로 매매겠죠. 이걸 가지고 보자는 얘기. 이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일반인 생각했어요. 샀다는 것은, 사서 점유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려고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돌려주려고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전처럼 을이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를 내서 임차인으로서 또 점유를 한다. 직접 간접 얘기 나오면 직접이지만, 지금 우리는 자주냐 타주냐를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임차인의 점유가 자주냐 타주냐를 얘기할 때는 역시 임차인의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임대차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이걸 권원이라고, 권원.
그러면